백문초 친구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갖고 왔는데요. 영상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또 배우기도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으로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발견, 알리자.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고 주위에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주변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면 재빨리 119 신고를 하고 화재 원인과 화재 상황 등 주요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 초기 소화. 불의 크기와 연기의 양을 보고 초기 소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활용하여 진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초기 소화와 대피 유도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피 요령 하나, 대피 경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밖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대피 방향은 화재 지역과 반대 방향으로 하고 비상구 표시 등과 통로 요도 등을 따라 대피합니다. 둘, 대피 자세. 옷이나 수건 등에 물을 묻혀서 코알을 가리고 연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몸은 아래로 숙여서 대피하여 주시면 됩니다. 셋, 주의할 점.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문이나 대피 과정에서 열었던 문은 반드시 닫아 두셔야 합니다. 문을 열어두었을 경우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화재를 더욱 키우기도 하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열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다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현장 시 엘리베이터는 화점층에 멈춰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정전이 되어서 중간에 멈춰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구간은 열과 연기의 주 이동 수단이 되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피 과정에서 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반대편에는 강한 열기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대피 경로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넷, 대피로가 차단된 상황. 대피로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넓은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구조 요청을 하여 주시고 물에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서 문틈을 막아 연기의 침입을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왕강기나 피난 사다리와 같은 피난 기구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주시고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벽면에 경량형 칸막이가 있다면 발로 힘껏 차서 옆집으로 대피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내에서는 희미한 연기에도 긴급하게 반응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열차 내의 연기가 천천히 희미하게 퍼지기 시작했지만 승객은 그대로 앉아서 코와 입만 막고 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실내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는 순식간에 내 시야를 가려버리고 나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대피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반갑진 않던가요? 안전교육을 듣다 보니 어느새 재난대피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새로 알게 된 내용 중에는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고 문에 손을 대어서 건너편이 뜨거운지 아닌지 확인하는 장면들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생소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바로 완강기입니다. 완강기는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영상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불이 났을 때 아래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완강기 사용법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위급한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김태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건물 3층에서 시작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고시원 화재. 창가에는 건물을 탈출할 때 쓰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이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3층만 보고 있었죠. 다. 거기서 또 3층에 이제 늦게 깨어나신 분은 창문에 매달려서 막 뛰어내린 분 2분 봤고요.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순간에 정작 사용법을 몰라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건물 4층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찾았습니다. 창가에는 소방법에 따라 비상용 망치와 함께 완강기가 잘 갖춰져 있지만 주인도 정확한 사용법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이 없으셔갖고 네, 점검을 나오셔도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니까는 잘 모르죠.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는 지지대와 완강기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관함에는 안전 고리와 낙하 속도를 늦춰주는 도르래, 그리고 안전띠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지지대의 고리를 이용해 도르래를 단단히 걸어준 뒤 안전띠를 매면 건물 아래로 탈출할 준비가 끝납니다. 4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불이 났을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내려가실게요. 네네. 이렇게 완강기를 이용하면 높은 곳에서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완강기 표지판이 있는 곳에 완강기 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완강기 지지대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법에는 3층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에 완강기 같은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완강기 설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잘 알아두면 절체절명의 순간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강기 박스를 개봉합니다. 완강기를 꺼냅니다. 지대에 완강기 흠프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합니다. 조임 너트를 끝까지 돌려줍니다. 지대를 밖으로 항해합니다. 리를 밖으로 던집니다. 완강기 벨트를 잡고 안전고리를 밖으로 밀어줍니다. 완강기 벨트를 위에서 아래로 가슴에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안전고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후 꽉 조여줍니다. 양손으로 속도 조절기 아래 로프를 잡고 하강 준비를 합니다. 하강 시에는 양팔을 수평으로 벌린 후 벽을 밀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완강기? 우리가 잘은 모르고 있었지만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줄 소중한 친구라는 건 확실하네요. 앞서 간단하게 완강기의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급한 비상시에 실제로 완강기를 사용하여 탈출할 수 있을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평소에 대피 방법에 대하여 찾아보고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우리 주변의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심폐소생술 관련한 영상을 보겠습니다.